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V자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조정세들은 시장이 적어도 한 5에서 10% 이상 조정이 나온 후에 이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어제 하루만 시장이 5%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추가적인 기간상의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급등했었던 투자 자산들의 급락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심리가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무섭네요.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스피의 상승은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시장 전략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저희 김대준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시장 보면서 이거 안 놀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진짜 너를 뛴다. 그렇죠. 너를 뛴다. 예,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그 사이드카, 네. 매도 사이드카. 그렇죠.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이렇게 하루 걸러서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시장이 너무 도깨비 같다, 변동성 심하다. 근데 여기에서 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양호했던 업종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차장님께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오히려 샀다면 오늘 또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어제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등은 반도체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오늘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최민숙 의원께서 리포트를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딱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가 이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단기적으로 특히 12월 달, 1월 달의 성과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한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래도 당사의 목표 주가를 코스피 5,650으로 상향을 하셨습니다.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피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5,650이 저희 타겟입니다. 근데 이거 설정을 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빠르게 돈을 벌면 네.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멀티플은 배당이나 이런 것들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조금 높이자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요거는 이익이 멈춰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반도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멀티플 자체도 내리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분명히 상반기엔 열려 있다. 주도업종은 빠질 때마다 사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어서 밸류에이션도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여기 상단에 제가 12개월 선행 PER 9.4배 1월 30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8.7배로 떨어지면서 이 그림에 여기 점선, 첫 번째 점선 평균에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내려왔다. 코스피는 5천을 살짝 하회했지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져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빠르게 이제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게 결국에 맞았다. 그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제가 이제 아까 심심풀이로 이제 2000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일간 주가 상승률을 한번 또 찾아봤어요. 지금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15%씩 움직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지만 2002년 이후로 봤더니 지금 이제 10% 이상 움직인 게 딱 3번, 4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많이 없었는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전반적인 이제 코스피 목표치와 그리고 밸류에이션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또 증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적 모멘텀
배당과 정책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 뭐 의무 소각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월, 3월에는 뭐 반도체도 계속 가지만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했었던 게 배당 정책을 조금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배당 성향 주요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20%예요. 일본 36.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낮은 국가가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한 거죠. 그것이 올해부터 이 투자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배당 소득이 3억 이하이면은 예전에는 종소세 걸려가지고 45%까지 낼 수도 있었는데요. 네. 2천만 원 넘어가면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넘고 3억만 안 되면 분리과세로 20%까지만 내면 된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높게 주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또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요 며칠 전에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고, 또 대형주가 가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같이 간 게 아니겠는가. 결국에 정부의 정책이 또 효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온 부분이 결국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쪽들은 배당도 그렇지만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책 요소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에 좀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일단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요, 주주 환원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또는 어떤 본인들의 정책을 위해서 남겨둔 자사주를 소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이익을 주주하고 나누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사주 소각이 아마도 핵심적인 요인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안은 여당 쪽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게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는 여기다가 플러스 6개월을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자사주를 사게 되면 이게 또 유통주식수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EPS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보유 자사주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없겠지만, 네. 기업이 주주한테 조금 친화적인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보유 자사주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2말 3초쯤에 설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소식이 나오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신영증권, 부국증권, 증권사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예요. 자사주 진짜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는 뭐 롯데라든지 SK 이런 쪽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소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주주 환원의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주가 역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유동 주식으로 순이익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효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증시에 대한 개선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정책 요소만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어제였나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주식을 엄청 팔 때 또 그들의 리포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2026년도 이익의 1위와 5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또 외사의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고, 야, 이거 미친 보고서 아니냐 이렇게 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트렌드포스의 그 반도체 가격 전망, 1분기 고정거래 가격, 계약 단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야, 이거 진짜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반도체 쪽의 실적 전망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를 좀 실질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노트북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DDR5 램이 들어간다, 뭐 64기가짜리가 들어간다 치게 되면 이거 지금 가격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칩 하나가요? 칩 하나가 그래요. 근데 이거 작년 10월에요. 네. 17만 원이었어요. 17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뭐 반도체 칩을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면요. 어쩌면 소형 자동차를 하나 살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에 제품 가격이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기업의 이익을 P 곱하기 Q 빼기 C,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 빼기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네. 다른 건 다 일정한데 가격이 높아졌을 때 이익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실적이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그림이고요. 여기 파란색에 되어 있는 올해 245조 원의 순이익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개 기업만 넣은 겁니다. 이 두 개의 순이익이 나머지 모든 코스피 기업보다 높아요. 그리고 증가율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200%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이 실적 전망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주가를 정말로 뽑아내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들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시장이 될 텐데, 문제는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요소나 수급 요소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결국은 이제 이 수익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섹터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요. 뭐 이게 좋다 하니까 코덱스 뭐 200 같은 그냥 일반 지수 이런 것들을 사고요. 네. 또 반도체 ETF, 뭐 에이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또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업종을 다양하게 맞아요.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조금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고 만약에 본전이 되면 좀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익이 뒷받침돼야지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조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올해의 업종별 순이익은 웬만해선 다 작년보다 높게 나와요. 디스플레이 빼고는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은 올해 1월 중에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진 게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시게 되면 뭐 미디어 이제 뭐 중국 쪽에 할 수 있다 하고 있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지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대부분이 회색인 게 많습니다. 화학, 가전, 뭐 철강 이런 것들은 증가율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익 추정치가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순이익 증가율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뜻해요. 네. 그래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 탄력은 느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주식시장이 올라가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이나 아니면은 매수 가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좀 팔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탈출 기회로 조금 여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압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도 이제 뒤에 끝장 뉴스 시간에 뭐 마감 시황을 할 때도 그러한 부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뉴스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 요소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었던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아니면 이제 분리가 배당 소득과가
관련된 내용은 워낙 이제 큰 기업들에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배당 소득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원책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 쪽의 활성화가 될 것이고, 최근 개인들의 예탁금이 제가 보니까 106조까지 올라왔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코스닥 기대가 굉장히 강해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처음엔 잘 안 믿는데 한번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하면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너무 사실 위쪽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공교롭게도 운이 좋게도 반도체가 이게 AI를 바탕으로 쫙 올라가면서 끌었는데, 이제 코스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 3천 했을 때, 야, 그게 돼? 그게 IT 버블 때 2,900인데 그게 될까 했는데, 했잖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책적인 지원이 나와주게 되면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정책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요, 우리가 평생 딱 한 번 3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 1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3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여기에는 예상 개선안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안은요 연 2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생이 아니라 연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2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자금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공모주도 우선 배정하고, 얼마 전에 나왔지만 연기금에도 코스닥 지수 5%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인데요. 올해 6천억 원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저율과세, 배당소득 분류과세, 그리고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이제 보존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투에서 하는 IMA, 여기도 그렇죠. 투자를 모험자본도 이제 진행할 수 하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상법 개정안이나 뭐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된 이벤트들은 사실은 그러한 여력이 있는 코스피 쪽의 상장사에 좀 주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벤처펀드 투자라든지 IMA 모험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수급 요소일 것 같은데, 이게 뭐 수급에 따라서 너무 사실은 장이 널뛰기를 하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좀 중심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수급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목소리가 조금 네. 갑자기 갈라졌는데요. 네, 지금 수급은요,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 수급이 이끌어가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에서 1,500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외국인은 팔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 개인 투자분들이 ETF를 엄청나게 삽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공모 펀드 안 하시고요, 그냥 ETF 사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대출금리가 역계열을 그려놨습니다. 네. 대출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음에도 고객 예탁금이 늘어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말에 106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금리 한 4%, 5% 내더라도 뭐 종목 하나 넣으면 10% 나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땡겨서 쓰는 거고요. 그 ETF는 개별 자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출은 못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DC를 통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DC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그냥 시장을 사버리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의 레벨은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고요. 코스까지 합치면 정말로 40조, 50조 되는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끌어가고 주가 레벨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애널리스트의 이 결과물, 결론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현 시점 주가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어떠한 대답을 좀 해주시나요? 네, 지금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어제같이 훅 빠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도 사시되 조금 분할해서 나눠서 사시면 좋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업종이나 사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돈을 버는 신성장 산업에 사셔야 되고, 다 모르겠으시면요, 그냥 지수를 사는 게 굉장히 낫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결국에 정부의 정책 강도가 네. 코스닥 쪽에 맞춰져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파도를 조금 더 타고 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까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서치 톡톡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텐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30여 분 가까이 좀 와주셨어요. 저희는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진행을 할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대준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